입니다. 2월 23일 종목 연구는 14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SK하이닉스, 삼성물산, 기아차 같은 나름대로 시장에 관심을 끌고 있는 종목도 들어가 있으니까 파동 계산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FST부터 출발하죠. 파동을 봐달라 하셨거든요. 자, 작년 3월 달부터 출발해 보면은, 이거 급등세가 나타났고, 조정이고, 가고 있으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큰 하나의 가지가 아마도 큰 상승 1번이었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가 큰 조정 2.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3. 그러니까 짝대기 3. 그 로마 숫자 3에 어딘가 이겠다라고 보겠죠. 여기까지, 여기 1번이라 그러면 3은 더 올라가야 된다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세어봐야 될 텐데,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파동을 세어봐야 될 텐데, 이게 좀 만만찮네요. 좀 크게 볼까요?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그죠? 일단은 첫 감으로는 1, 2, 3, 4, 5에서 1, 그러니까 여기가 2 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이게 3, 4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1번하고 4번하고 겹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이 파동을 예를 들어서 3의 1, 3의 1, 여기가 3의 2, 그리고 여기를 아직까지 3의 3번 파동이 전개되고 있는 어딘가라고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지금 여기가 3번 파동이 너무 짧아서 그렇게 보기보다는 하나, 둘, 여기를 1, 2, 3, 4, 5 해서 여기까지가 1이고 여기까지가 2고 그 다음에 3의 어딘가 라고 볼 수도 있고요. 어차피 마찬가지죠. 그죠? 이래 보나 저래 보나 현재가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를 1로 보고 2로 보고 3의 1로 보고 3의 2로 보고 3의 3으로 보는 거나 저 현재의 파동을 3번 파동으로 보느냐 아니면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하나 둘 3번 파동에 세 번째 파동으로 보느냐 이런 정도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으로서는 3번이든 아니면 3의 3번이든 간에 어차피 충격 파동, 상승 파동이라는 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3번 파동이 끝난 다음에 다시 조정이 있을 것 같죠.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어떤 경우라도 이게 3의 1이고 3의 2고 3의 3이라 그런다면 이게 3의 4가 될 수는 없죠. 그죠? 아직은 좀 더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여기가 1로 보고 여기를 3의 1로 보는 것은 무력에서 보이니까 여기까지 1로 보고 여기까지 이걸 2로 보고 3번 파동의 어딘가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정이 나타나면 이제 3의 3이 아니고 3번 파동의 두 번째 파동을 저번에 3의 첫 번째 파동이고 지금이 두 번째 파동 조정이 나타난다면 그게 아마도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거나 이렇게 되면은 일부라도 줄여놓고 다시 한번 강력한 상승세를 기다린다. 이런 정도의 전략이 어떻게 하느냐 생각이 드네요. 지금은 매도도 아니고 기준선 말하든지 모든 것이 다 상승세니까 계속 좀 더 3번 파동에 강력한 상승 파동이 이어질 걸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되고요.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로마 숫자 1이기 때문에 39,450원을 넘어서는 로마 숫자 3 파동은 지금의 로마 숫자 3이라 그런다면 분명히 이거보다는 넘어가는 상승세가 나타난 날이라고 예상은 됩니다. 자, 두 번째. 계속 상승이다는 거죠. 자, 두 번째. SK하이닉스. 이거는 작년 3월 달부터 출발하면은 하나, 둘, 셋, 다섯. 하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겠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겠죠. 그죠? 그 다음에 3일 텐데, 아마도 3의 1일 거고, 3의 2겠고, 그죠? 그 다음에 3의, 그러니까 이게 로마 숫자 1, 로마 숫자 2, 그 다음에 로마 숫자 3의 하나, 둘, 세 번째 파동 일중일 텐데, 따져본다면, 이게 3, 4, 5 할 수는 없으니까, 그죠? 얘가 3의 1, 얘가 3의 2, 3의 3, 3의 4, 3의 5, 1, 2, 3,
그죠? 여기가 4. 그리고 지금이 말씀하셨듯이 5가 되겠네요. 지금 질문하신 분도 현재 5번 파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셨는데, 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5번 파동인데, 뭡니까? 로마 숫자 1, 2, 로마 숫자 3번 파동의 로마 숫자 3의 5번째 파동이 현재 전개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어디까지 갈까요? 그건 알 수가 없죠. 그건 뭐, 1.618, 0.618, 뭐 38.2 계산해서 하는 거는 저는 그다지 선호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확실한 것은 여기가 3이고 4고 5라면, 그죠? 이 뭐 3번 파동 꼭지보다는 당연히 5번 파동 높아지는 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죠? 뭐 페일러 이런 거는 현실에서 나타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5번 파동은 14만 원보다는 훨씬 더 위쪽으로 가보지 않겠냐. 뭐 이런 정도로는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오늘 고점 얼마였습니까? 14만 원이니까 딱 닿긴 했네요. 14만 원보다는 더 올라가리라. 현재 RSI도 아직까지는 고점이라고 말하기 어려우니까 충분히 더 상승의 여력이 있어 보인다. 그죠? 오늘 제가 라이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중에 하나 어느 거 살까요? 하면 지금이야 당연히 뭡니까?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 달리는 말을 올라타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두 종목 다 좋네요. 그죠? 세 번째, YMT 는 파동을 매기기가 어렵네요. 1, 2, 3에 3, 뭐 굳이 한다면 여기서부터 하나, 둘, 그죠? 그 다음에 1, 2, 3에 1, 여기 3에 1, 3에 2, 여기가 3에 3, 3에 4 이렇게 하는 것이 첫 감인데 그러려니까 이게 3에 1하고 3에 4하고 겹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연 이거 YMT 같은 종목을 파동으로 매길 수가 있을까 하는 게 좀 솔직히 좀 의문스럽습니다. 잘 안 되네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개별 종목이니까 조금 이렇게 물리더라도 괜찮다 한다면 또 뭐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엘리어트 파동 원전에 없는 이야기라서 감히 제가 파동의 법칙까지 어겨가면서 여기가 1이고 2고 3이고 여기가 4다 라고 말하기는 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파동이 잘 안 매겨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아직까지 지금은 이 상승세가 끝난 다음에 조정이 좀 더 이어지는 걸로 봐야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요. 그죠? 물론 이 고점이 25,350원이 전고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럼 이거 이레귤러냐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현재 위로 상투가 안테나가 잠깐 달린 것이니까 이레귤러기보다는 플랫 정도로서 봐갈 수 있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파동에 따르는 조정 국면이 아직까지 이어진다라고도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파동 이론에서 설명해 드릴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1, 2, 3 다음에 4의 파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1번 파동, 2번 파동, 3번 파동 다음에 4번 파동이 나타나던데, 이 4번 파동이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은 트라이앵글로, 그죠? 삼각형으로 다수 이렇게 나타난다 그랬죠. 삼각형으로. 그죠? 근데 이 삼각형이 이런 삼각형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거꾸로 expanding triangle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expanding으로. 그러니까 삼각형이라면은 항상 꼭지점이 오므라드는 건데, 이게 좁아지는 건데, 그래서 A, B, C, D, E 이렇게 되는 게 삼각형입니다만은 거꾸로 A, B, C, D, E로서 이렇게 점점 넓어지는 소위 expanding triangle도 있거든요. 그 expanding triangle이라면 예를 들어 4번 파동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 꼭지점이 오히려 조정 파동의 꼭지가 3번 파동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걸 갖다가 러닝 크랙션이라 합니다. 러닝 크랙션은 아니고요. expanding triangle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 25,350원으로 고점이 올라갔다 그래서 전고점이었던 3번 파동 또는 이 큰 파동의 꼭지였던 이게 23,550원, 24,750원도 높으니까 그럼 이게 뭔가 이레귤러냐? 꼭 이레귤러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익스펜딩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비슷한 수준에서 플랫으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확실치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든 간에 이론적인 이야기 빼더라도 현재 그러면 알겠는데 YMT 파동은 지금 어디냐 하면은
여기서부터의 충격 파동이 계산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왜 안 됩니까? 여기가 1이고 2고, 그죠? 그 다음에요. 3의 1, 3의 2, 3의 3, 3의 4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겹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 아닌 거야. 다른 방법은 없나요? 1, 2, 3, 4, 5. 예, 이것도 1하고 4하고 또 겹치는데, 여기가 1이고 2고, 여기가 3이고 4고 5면은, 이걸 3이라 보기도 그렇습니다만은, 이걸 3, 4, 5 하더라도 겹치잖아요. 그죠? 예, 이것도 아닌 거예요. 결국은, 잘 안 된다. 잘 안 된다. 따라서, 아직까지 조정이, 이 파동은 충격 파동이 아니고, 그죠? ABC로 나타나는 조정 파동이다라는 결론이 되는 거죠. 아직까지 상승이라고 말하기에는 멀었다.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답은 나와 있습니다. 일목으로 봐서 기준선 밑에 있고, 그죠? 전환선도 끝에 있고, 그러니까 일부라도 매도하는 것이 답이겠죠. 그죠? 구름도 얇으니까 이게 밑으로 뚫리면은 어떻게 되냐면 종잡을 수 없을지 모르니까 조금이라도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의 매도가 좋아 보입니다. 파동으로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아직 관련해서 아직까지 비파동, 조정 파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이 되는 겁니다. 자, 콜마 B&H입니다. 콜마 B&H 사고 싶은데요. 파동을 봐달라 하셨거든요. 그죠? 그럼 현재 이게 하락 파동이니까 여기까지가 충격 파동이면은 뭐 충격 파동이니까 어떻게 세든 간에 그죠? 뭐 어떻게 하나요? 1, 2, 3, 4, 5 되나요? 뭐 그렇겠네요. 1, 2, 뭐 3, 4, 5. 그러니까 큰 파동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인데 이게 조정이 여기서 끝났다고 보느냐 아니면은 좀 더 아직까지 좀 더 이어진다고 보느냐 그 차이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났다고 여기서 끝났고 뭐 여기서 끝났든 간에 새로운 상승 파동이 보려 그러면은 이런 식의 비실거리는 파동으로서는 상승 파동이라고 새로운 충격 파동을 볼 수가 없잖아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라면 여기는 지금 새로운 3인데 그죠? 소위 3번 파동인데 강력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렇게 비질거려서는 아직은 파동이라고 볼 수는 없죠. 이렇게는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가 뭐 A, B, 뭐 이렇게 C 이렇게 해서 여기부터 출발하는 1월 말부터 출발하는 새로운 상승 파동이 아닐까? 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은 더구나 1번 파동의 시작은 출발점은 정말 우리가 알기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가능성은 여기까지가 조정 끝 새로운 상승으로 보기에는 48,150원을 조정 파동이 끝이고 새로운 상승 파동으로 보기에는 이 상승 파동이 너무나 미약해. 그러니까 상승 파동으로 보기 어렵고 100% 양보해서 여기부터 출발해서 새로운 상승 파동으로 보기에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확률적으로 봐서는 여전히 전체적인 72,900원부터 시작해서 조정 파동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끝났다고 보기가 어렵지 않느냐 라면 지금 매수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매수를 권하기에는 위험이 좀 다르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목으로 보더라도 기준선을 살짝 넣었으니까 살 걸 했습니다만은 오늘자로 다시 기준선은 고사하고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렸으니까 그죠? 여전히 전환선 기준선은 뭡니까? 구름 밑에 있고 후행 스팬도 지금 캔들에 닿아 있는데 뭐 주가가 조금만 더 밀리면 내려보면 얘도 캔들 밑으로 내려갈 판이니까 매수하는 것은 바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추세가 상승세인지를 확인하고 매수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꼭 사고 싶으시다면 뭐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사고 싶다면 내일이나 모레건 간에 하다못해 기준선 52,350원을 52,350원 맞죠? 52,475원이군요. 라플이 52,500원 이상으로 오늘보다 600원 이상 상승한 값으로 종가가 결정되거나 아니면 좀 더 안전하려면 구름 밖으로 나가는 모습. 구름이 얼마입니까? 53,000원이니까 53,000원 위로 구름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보이면 그때 가서 적극 매수도 아니고 조금씩이나마 사보자. 아직은 조정 파동이 끝났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1번 파동의 출발점으로 말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니 신중한 자세로 조금만 사든지 아니면 말든지
쳐다보든 그냥 관망을 하는 정도가 좋지 않겠냐 하는 의견입니다. 유틸렉스는 새로운 상승 파동이 시작됐나요? 모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를 37,100원이 새로운 상승 파동, 여기까지가 바닥이고 내일부터 새로운 상승 파동이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엘리어트가 살아있더라도 이런 이야기 못할 거고요. 글쎄요. 이즈모크 산진이 호수다 고이치 선생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파동을 세가지고 이날 이게 변곡점이야. 세볼까요? 재미를 한번 세볼까요? 시간론 별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시간론으로 따져볼까요? 여기가 이거 왜 이래? 여기 아니고 시간론이 나오는 게 어디가 있나요? 있구나. 예. 시간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닌데 잠깐만요. 이게 최근에 이게 바뀌어가지고 업데이트가 되는 바람에 갑자기 전에 있던 거하고 제가 달라져서 좀 헷갈리고 있습니다. 어디 갔지? 분명히 있었는데, 요건데, 기간 분석. 오케이. 저장. 그렇지. 요 있죠. 요겁니다, 요거. 맞죠? 아닌데? 보기. 시간은 안 합니다. 보기. 자, 그래서, 다시, 유틸렉스. 괜히 엉뚱하느라 시간만 보냈네요. 새로운 상승 파동이 아니냐. 어렵죠. 여기 약간의 반등은 있지 않겠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글쎄요, 조금 반등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가 조정 끝, 상승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나마 반등은 좀 있지 않겠냐. 조만간 바닥에 가까워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RSI가 오늘 마감 기준으로 RSI가 29.48이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내려가다 올라오면서 30선을 다시 돌파해 위로 올라온다면 이렇게 올라온다면 그러면서 주가가 반등하면서 아마도 지금부터는 조금 반등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정도이지 지금이 새로운 엘리어트 파동으로 봐서 새로운 상승 파동의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알 수가 없고요. 그거를 장담할 수는 없는 상태이니까 그죠? 일단은 뭡니까? RSI가 돌아서는 정도만을 기다려보자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종근당의 경우에 파동으로 보아주세요. 또 되게 어려운 숙제를 내주셨네요. 또 왜 이리 어렵죠? 하나, 둘, 셋, 넷. 자, 일단, 첫 감으로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죠? 그렇죠. 더구나 여기가 삼각형 나타나, 여기는 4 이렇게 분명하고, 여기가 1일 거고, 여기가 2번 파동은 짧게 나타났고, 4번 파동은 길게 나타났으니까, 2번하고 4번 파동 같지 않다. 그죠? 그리고 4번 파동하고 1번 파동하고 겹치나요? 요 안테나가 겹치네. 안테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정도가 그죠? 이런 정도가 겨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뭡니까? 파동으로 봐서는 정도가 아니겠느냐 싶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1, 2, 3, 4, 5의 조정이라고 보아야 될 것 같네요. 아직까지 5번 파동이 안 끝났다고 우기고 싶은데 그러면 여기가 하나 5의 1, 5의 1, 5의 2, 5의 3, 5의 4다 하기에는 이 5의 4라고 하는 파동이 너무나 밑으로 많이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4번 파동, 5번째 파동에, 그죠? 5번째 파동에 4번째 파동이고 앞으로 5번째 파동에 5번째 파동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고요. 그러니까 현재로 봐서는 조정이고 1, 2, 3, 4, 5 다음에 조정이고 그런 다음에 어디선가 바닥을 만들고 새로운 상승 파동이 출발할 때까지는 좀 더 조정이 이어지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일목균형표로 보면은 여러모로 균형이 망가졌죠.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고 얇은 구름도 뚫어버렸고 그죠? 이제 기준선의 문제가 아니고 절한선 밑으로 내려온 상태이고요. 후행서편은 진작에 캔들 밑으로 내려왔고요. RSI는 바닥인가요? 아직 멀었죠. 아직 38이니까 아직 더 내려갈 수 있죠. 옛날에 얼마입니까? 보다시피 31도 간 적이 있었고 그보다 더 밑으로 간 적도
옛날에 이때, 그죠? 이때 같은 경우에는 RSI가 심지어 얼마까지 갔나요? 13까지 간 적도 있었네요. 그러니까 RSI가 13까지 가면서 58,000이 옛날에는 바닥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물론 그때는 코로나 때였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RSI가 13까지 갈 수 있다면, 지금의 RSI가 38이라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바닥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라는 말이죠. 좀 더 내려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종근당은 사실은 옛날에 기준선 밑도 내려왔고 구름 밑도 내려왔고 후행스프 밑도 내려왔을 때 상당히 많은 비중을 줄였어야 하는데 현재로 가서 어떻게 됩니까? 역시 매도 의견을 낼 수밖에 없는데 참 깝깝하네요. 그죠? 떨어질 것 같은데 오늘이 바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데 RSI도 더 내릴 것 같은데 모든 것이 다 아래쪽인데 그렇다고 해서 8년이 너무나 많이 떨어졌는데 팔자는 손이 안 나가고 안 팔자니 답답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도 일부라도 팔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카페24 어제인가요? 그죠? 어제 말씀드렸죠, 그죠? 어제 말씀드렸는데 어제와 오늘 간의 상황이 좀 바뀐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댓글을 보니까 제가 어제 이걸 3번 파동 여기까지 2고 3으로 보는데 이걸 그냥 1, 2, 3, 4, 5로 볼 수가 없어가지고 3회 1, 3회 2, 뭐 3회 3, 3회 4 정도로 봤다는 거죠. 3회 1, 3회 2, 3회 3, 3회 4 정도로 봤는데 그러니까 3회 4 다음에 5가 있을 거다라고 봤는데 지금은 3회 4라고 본다면 3회 1하고 겹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다시 구름에 반등했다면 스토리가 괜찮아지는 건데 오늘 뭡니까? 오늘 33,150원까지 빠지면서 역시 1번 파동 3회 1이라고 생각했던 파동을 건드려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다시 말하지 이게 3회 아니라는 거죠. 3회 1, 3회 2로 매기는 것이 그렇게 하면 틀렸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다르게 바로 매겨야 될 텐데 다르게 매기려고 그러니까 참 여기서부터가 잘 안 되죠. 그것도 국리 끝에 어차피 이 상승 파동을 국리 끝에 3회 1, 3회 2라고 했는데 이것도 잘 안 되는데 뭐 3회 1, 3회 2가 아니라 그거 다 때려치고 3회 1, 3회 2가 뿐만 아니고 바닥에서 출발해가지고 이걸 충격 파동으로 본다면 여기서도 제가 충격 파동으로 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1, 2 어떻게 됩니까? 3, 4, 5 이래 보나요? 여기서부터 1, 2, 3, 4, 5 현재 다르게 보는 방법은 1, 2, 3, 4, 3, 4, 5 A, B, C의 어딘가 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3회 1, 3회 2, 3회 3, 3회 4로 보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1, 2, 3, 4, 5로 보고 지금은 계속 뭔가 A, B, C로 보는 것이 볼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어요. 왜? 3회 1하고 3회 2로 보기에는 서로 겹쳐버리니까 이미 그 논리는 틀렸으니까 그죠. 따라서 댓글에 다신 분들도 이게 3회 4라고 한다면 어제 오늘 3회 1하고 겹쳐버렸으니까 팔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일단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전에도 우리가 어제하고 오늘하고 기준선 밑으로 내려와 버렸으니까 주가가 기준선 밑으로 내려와 버렸으니까 이미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매도 신호가 이미 나타난 일목으로 보더라도 매도 신호가 나타난 상태이고요. 더더러 오늘은 구름 밑으로 나갈락말락한 상태여서 상당히 뭐라 그럴까 위험해진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참 이 종목도 어제는 그래도 조정이 끝나고 나면 좀 올라가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주가가 더 빠지면서 1번 파동이라고 생각했던 파동과 4번 파동이라고 생각했던 파동이 서로 겹치면서 3회 1, 3회 4라고 하는 논리는 틀려버렸으니까 결국은 1, 2, 3, 4, 5 A, B, C라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하락을 좀 더 이어질 거라고 보는 것이 볼 수밖에 없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낙관적으로 보고 싶었는데 시장은 뜻대로 잘 움직이지 않네요. 자, 그 다음에 삼성물산입니다. RSI가 40 근처 와 있는데 파동은 어떻게 되나요? 하셨거든요. 대략 이게 써놓은 것 같은데요. 여기가 1, 2, 3, 4, 5 써놓은 것 같죠? 그죠? 맞습니까? 1, 2, 3, 4, 5 좋게 봐서 3, 1, 2 3회 1, 3회 2, 3회 3, 3회 4로 볼 수 없죠. 그죠? 여기가 3회 1이고, 여기가 3회 4로 해서 3번 파동에 왜 자꾸 이래 보느냐? 왜 3회 1 운운하느냐니까.
통상 파동이 우리가 책에 있는 거 보면은 1, 2, 3, 4, 5, A, B, C 이게 책에 있잖아요. 그죠? 책에 있는 전형적인 다시 말해서 파동은 상승 파동은 5개가 나타나고 하락 파동은 3개가 나타나는 이게 전형적인 파동인데 이런 전형적인 파동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100번 중에서 한두 번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가 3번 파동이나 5번 파동 연장이 돼요. 그러니까 파동이 실제로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니까 1, 2, 그다음에 1, 2, 3, 4, 5, 3, 4, 5. 그죠? 그러니까 파동의 모두 몇 개가 되느냐니까 몇 개 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9개 되는 거죠. 9개. 그죠? 파동이 9개로 나타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파동이 상승 파동이 5개로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이 요 3번 파동이 연장돼서 3회 1, 3회 2, 3회 3, 3회 4, 3회 5가 되면서 이 연장 파동이 각각의 1번 파동이나 5번 파동과 클래스가 같아지는 9개의 파동이 나타나는 경우 일반적이거든요. 그게 보통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1, 2, 3, 4, 5가 아니고 1, 2, 그 뭡니까? 그 다음에 1, 2 한다면은 3가 아니고 3회 1, 3회 2, 3회 3, 3회 4 이렇게 매기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자, 그런데 지금의 이 경우에는 보다시피 1, 2, 3회 1, 3회 2, 3회 3, 3회 4라고 하려니 요걸 3회 1, 요걸 3회 4라고 하려니 마찬가지로 이렇게 겹쳐버리니 이게 1번과 4번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결국은 얘가 뭐 1,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3, 여기를 4, 여기를 5, 뭐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죠? 그럼 결국은 ABC, 저는 아마 이렇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은 ABC가 되지 않겠나? 지금 ABC라는 거죠. 그러니까 ABC 조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5개 파동이 끝났으니까 여기는 어디까지 갈지 모르죠. 최악의 경우에 이게 큰 일로 본다면 이건 2번 파동이니까 2번 파동은 1번 파동은 2번 파동의 바닥과 겹치지 못한다는 원리에 따라서 10만 1,500원만 안 내가면 된다는 끔찍한 결론도 나오지는 거죠. 이게 끔찍한 이야기고 뭐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삼성물산의 경우에 지금의 파동을 조정 파동 중 그러니까 3, 4라든지 이렇게 아니고 ABC라고 본다면 이 ABC 조정의 끝은 어디가 될지는 아직은 가늠하기가 어렵죠. 보통의 경우에 4번 파동의 바닥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은 그 근마저 무너뜨렸으니까 어디가 바닥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RSI가 40 근처 왔다고 하셨는데요. 그죠? 오늘 마감가가 오늘 마감가가 33.45긴 한데 제 거로는 4오긴 한데 아직까지 33.45라 그래서 바닥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죠. 과거에 물론 이때는 코로나 때이긴 합니다만 RSI가 심지어 13까지 간 적도 있었으니까 33을 바닥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바닥에 가까워졌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 조정이 4번 파동의 바닥과 되게 조금 내려오긴 했습니다. 일치 좀 비슷해졌고 이제 왔고 그 다음에 RSI도 거의 30 근처에 왔으니까 아마도 대략적으로 뭐 A, B, C로 보든가 그죠? 아니면 1, 2, 3, 4, 5로 보든가 하네. 하락은 거의 다 이제 막바지에 이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어디가 바닥이라고 말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진작에 여기와 기준선, 구름에서 물량을 다 정리했었어야 합니다만은 글쎄요 뭐 좀 더 바닥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좀 하루 이틀 더 보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미 여기서 팔기보다는 팔기가 너무나 늦었으니까 일단은 뭐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런 의견입니다. SGC 에너지는 파동은 잘 모르겠네요. 뭐 크게 뭐 하나 둘 셋 넷 정도 5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죠. 아니면 하나 둘 셋 넷 5 그렇군요. 이게 여기가 1까지 5까지 갔고요. 그 다음에 조정이고 새로운 상승 1, 2, 3 뭐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기부터 시작. 그러니까 조정 끝났고 여기서 하나, 둘, 뭐 3번 파동이 어딘가 아니면은 3번 파동 다음에 4번 파동 조정이 4번 파동이 어딘가. 4번 파동이겠네. 그죠? 하나, 둘, 셋, 넷, 4번 파동이 어딘가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 봐서는 기준선을 밑으로 내려왔습니다만 아직까지 구름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후행 스팬도 캔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어서 지우고보죠. 후행 스팬도 캔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어서 일단은 뭐 기대는 하고 싶습니다만은 이번 조정 이것도 뭐 조정이니까, 그죠? 4번 이게 조정이라면 결국은 다시 한번 상승세가 있으리라고 보여지긴 합니다만은 뭐 항상 그렇듯이 조정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는 노릇이고요. 4번 맞나요? 이게 4 맞나요? 여기가 1이라고 그랬는데 1, 2, 3 4가 아니네요. 그죠? 4가 아니죠. 3에 1, 3에 2로 볼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리가 있나요? 이게 1, 2인데 이게 3가 4가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약간 현재는 3번 파동이 어딘가 3에 1, 3에 2로 보든지 간에 4가 아니고 3번 파동이 어딘가를 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구름 밑으로 내려가자. 뭐 일부는 기준선 밑이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역시 저는 당연히 뭡니까 조금이라도 매도해놓고 보자는 의견이긴 합니다만은 구름의 지지를 받거나 하면은 다시 돌아서면서 다시 상승하는 쪽으로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는 의견입니다. 자, 기아차입니다. 기아차. 자, 3월달부터 시작해서 파동을 한번 여러분들 쭉 한번 보세요. 이걸 어떻게 매겨야 되는 것이 가장 그럴싸한 방법인지를 보죠. 어떻습니까? 이 무슨 뭡니까? 여러분들 바둑 보십니까? 저 바둑 채널 종종 보는데 바둑 잘 두지 못합니다만 바둑 채널에서 그 전문 기사들이 그 마우스 가지고 집수 셀 때, 그죠? 가만히 있으면서 마우스만 움직이면서 요거 20집, 요거 25집, 30집, 35집, 40집, 자, 100은 47집이고요. 자, 흔요 하면서 마우스 막 움직여가면서 그 집수 세죠, 그죠? 뭐 하여간 저도 마우스 움직여가면서 괜히 멋있는 척. 하나, 둘, 셋, 넷. 자, 여기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하나, 둘. 그렇죠, 그죠? 되게 어렵다고. 되게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요. 일단은 삼각형 있는 걸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려놓고는 얘가 3, 4, 5 해야 되지 않겠나 싶네요. 그죠? 그러면서 1, 2 여기가 삼각형이니까 오케이 1, 2 1, 2, 3, 4, 5 그래야 되지 않겠나 싶네요. 자, 정리하면 1, 2, 3, 4, 5 하면서 5 안에서도 정리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5에 1, 5에 2, 5에 3, 5에 4, 5에 5 됐으니까 이제는 여기가 이 상승파동의 이후에 나타나는 조정파동이 아니겠느냐. 물론 1, 2, 3, 4, 5 끝났다 그래서 A, B, C라 그래서 조정 끝났다, 이까지 상승 끝났다 그래서 이제 하락 추세만 이어지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큰 파도로 본다면 다시 로마 숫자 2, 로마 숫자 2가 되는 거니까 다시 로마 숫자 3은 또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로 조정이 나타났다 해서 세상이 끝난 건 아닙니다만은 주가가 완전히 하락세로 완전히 뭐 엉망으로 떨어지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기어간 지금으로서는 기준선 밑이고, 그죠? 저항선 기준선 꺾였고, 후행스표는 아직까지 캔들 위에 있긴 합니다만은 아래 위에 보다시피 구름에 매우 얇죠, 그죠? 현대차 오늘 라이브에서 설명했듯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구름에 닿고 이렇게 반등하긴 했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에 만약에 구름에 닿고 반등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기아차는 더더구나 현대차보다 먼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리스크를 줄이는 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5번 파동까지 대략적으로 끝난 거로 보여진다면 조정은 불가피하지 않겠냐. 그렇죠? 그래서 물론 5번 파동도 그냥 추락하지 않죠. 그죠? 어떻게 됩니까?
고분 파동이라 ABC 파동도 그냥 추락하지는 않죠. 어떻게 됩니까? 내려가다가 반등하고 이렇게 되겠죠. 더구나 이 파동도 A 파동도 내려가다가 반등하고 내려가다가 반등하고 이렇게 움직인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무조건 줄창 떨어지지 않아요. 반등하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큰 흐름으로 봐서 이제 조정 국면이라고 한다면 역시 물량을 서서히 줄여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시젠입니다. 시젠은 여러분 몇몇 분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는데요. 아까 채팅해 보니까 어떤 분이 시젠 제가 옛날에 분석할 때는 그때는 10% 손실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40% 손실이 났다라고 하신 분도 있었고요. 언제적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10% 손실했을 때가 40%, 여기가 40%라면은 언제쯤, 이때쯤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비중이 너무 큰데 어떡할까요? 또 뭐 살려주세요. 이랬으면 제가 무슨, 시젠 줄을 착 꺼가지고, 내일부터 이렇게 될 거야. 줄이나 꺼놓을까요? 혹시 안 와요. 줄 끊으면 올라갈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저라고 무슨 용빼는 재주가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 답답할 따름이죠. 근데 아까 앞에서 기아차의 기온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조정 양성일지라도, 이게 주가가 줄창 떨어지진 않아요. 보다시피, 떨어질 때 반등하고, 떨어지면서 반등하고, 떨어지면서 반등하고, 떨어지면서 반등하고,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요. 그러다 어느 순간 가서 이제 너무 많이 왔다 싶으면은 반등이 아니고 상승 추세가 바뀌겠죠.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가 없죠. 이때일까 속았죠. 이때일까 속았죠. 이때일까 다 속았잖아요. 그죠? 이제는 반등하겠지. 아니야. 여기는 반등하겠지. 아니야. 여기는 반등하겠지. 알 수가 없죠. 다만 RSI가 30m까지 내려서 오늘 마감 기준으로 24입니다. 그러니까 일목으로 봐서는 완전히 규정이 망가진 상태인데 그러니까 오히려 본다면 너무나 많이 떨어져서 오버솔드 너무나 많이 떨어진 상태이다 보니까 더구나 오늘 짱크 양복 음봉까지 나타났으니 거의 이제 막바지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맞습니다. 일종의 희망 고문입니다. 근거는 없습니다. RSI 하나 믿는 건데 RSI도 지금이 바닥이 아니라 주가가 이렇게 돌아서면은 RSI도 돌아설 테니 그때는 바닥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아직은 알 수가 없으나 내일이건 모레건 간에 주가가 바닥 돌아서면은 이제는 좀 반등하겠지겠죠. 그래도 올라가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후행스팬 근처에서 또 위로 올라가면은 구름 근처에서 저항을 계속 만날 테니까 아마도 올라가기에는 험난한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떡하겠습니까? 기다려야죠. 그죠? 저는 진작 옛날 같았으면은 여기서 파세요. 구름 나가서 파세요. 지금이라도 파세요. 했을 텐데 여기도 똑같은 입장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40% 손실이 났다고 하시는데 반등하면 파세요. 그죠? 반등하면 파세요. 물량을 줄이세요. 그리고 만약에 손실이 크지 않은 분이시라면 다른 분은 또 전량 매도할까요? 하셨는데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손절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손절은 일단 지르고 생각하십시오. 일단 손절부터 해놓고 팔아놓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그게 속이 편안합니다. 나중에 올라가면 어떡하느냐. 그죠? 내가 팔고 난 다음에 올라가면 어떡하느냐. 그게 제일 겁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 의사결정이 틀릴지 모른다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 현재 매도할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손절 혹시 내가 틀릴 거를 고려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연대에 샀을 때 여기서 샀을 때 내가 혹시 잘못될 거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까? 내가 샀다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사지 말까? 나중에 사고 나서 후회하지 모를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샀을 때 그때 과연 후회했냐고. 안 했잖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샀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살아있던가, 뭐, 유선생 말을 들었던가, 뭐, 등등등의, 뭐, 지인 말 들었던가, 뭐, 무슨 유든가 샀을 거 아니겠어요. 살 때는 여러분들이 틀릴 거라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않더니, 왜 이제 와서 팔 때는 내가 틀릴지 모르는 생각을 왜 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 때도 틀리지 않을 거라 철까지 믿고 샀다면, 마찬가지로 팔 때도 내가 지금 매도하는 것이 최선의 결정이라고 생각해야 논리적이지 않겠습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팔고 싶으시면 지금이라도 파시고 못 팔겠다 하면은 반등하면은 뭐 기준선 근처에서 또는 구름 근처라도 올라오면은 다행이고요. 그러면 파시라. 그런 의견입니다. 답답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LG상사. 봄은 아직 오지 않았나요? 인데요. 지금 파동으로 탁 보니까, 관상을 보니까 삼각형으로 보이네요. 그죠? 삼각형은 몇 번 파동이 나오고요? 4죠. 그죠? LG전자 같은 경우에, LG전자도 같은 경우에 똑같죠. 그죠? LG전자도 이렇게 되다가 빡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LG상사도 현재로 봐서는, 1, 2, 3에서 1, 2, 3,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4니까 4 다음에는 5가 있지 않겠냐. 법은 언제 올까요? 알 수가 없으나 뭐 현재로 봐서야 기다리면은 좋은 날이 오지 않겠냐라고 두리뭉실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후행스팬은 아직까지 캔들을 버티고 있고요. 구름 위에 있고 뭐 기준선 살짝 무너뜨렸습니다만은 뭐 참을만 하고요. 아직까지 기준선 전환선이 역전되지도 않았으니까. 그죠? 전환선이 기준선 아직 위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을만 합니다. 더 보거나 올라가는 쪽으로 기대하고 싶습니다. 4다 이거죠. 지금 4번 파동이다. 그 다음에 GNC 미디어. 물려서 오다가도 못한다 하셨거든요. 이거는 오다가도 못하는 정도가, 오다가도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으로서는 뚜렷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좀 어렵네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주가가 횡보하고 구름이 얇을 때 얘는 재수만 좋으면 급등하거나 재수 나쁘면 급락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볼린저 밴드 우리 지난번에 라이브에서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었죠. 그죠? 볼린저 밴드. 자, 볼린저 밴드 한번 볼까요? 어떻습니까? 이 볼린저 밴드인데, 볼린저 밴드가 점점 이 밴드 폭이 좁아지고 있죠? 옛날에 컸잖아요. 넓었잖아요. 그죠? 넓었는데, 밴드 폭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밴드 폭이 좁아질 때 제가 뭐 어떻게 된다 그랬죠? 밴드 폭이 좁아지면은 조만간 뭔가 큰 폭으로 와장창 오르거나 와장창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었죠. 그거나 일목균형표의 구름이 얇은 거나 비슷한 맥락이에요. 볼린저 밴드로 보더라면 현재 횡보하고 있는데 아래쪽 밴드에 근처에 있으니까 뭐 거의 뭡니까? 바닥권이니까 지금은 애매하죠. 뭐 재수 좋아서 폭등하면 다행이고요. 폭락하면은 예를 들어서 전 저점 6,100원 밑으로 내려가면은 봐라 하고 몰량을 줄이더라도 지금은 뭐 물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트를 보더라도 올라갈 것도 아니고 내려갈 것도 아니고 현재로서는 방향이 애매모호하여서 결정을 내리기가 좀 어렵다. 그냥 두고 보자는 정도의 의견입니다. 만약에 꼭 그래야 한다면 일부라도 기준선 밑이니까 일부라도 팔자는 것은 다른 무슨 종목의 경우가 다 똑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머티리얼즈입니다. 조정시 매수를 노리고 있는데 파동이 어떻게 되나요? 하셨거든요. 자, 뭐 3월달부터 하나, 둘, 그죠? 그 다음에 셋이겠네요. 그죠? 로마 숫자 1, 로마 숫자 2, 로마 숫자 3 중에 어디? 오케이. 그 다음에 로마 숫자 3인데 세볼까요? 어떻게 되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셋, 맞죠? 둘, 하나, 둘, 셋, 여기까지가 3. 그래서 하나, 뭐, 로마서 3에 1, 2, 여기까지가 3, 여기가 4. 겹치나요?
간단하게 안 겹치죠? 4, 5겠네요. 그죠? 지금 5겠네. 맞습니까? 5의 어딘가였죠? 꼭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간 5의 어디겠네요. 4시겠다고 했는데 물론 5번 파동이 끝났다는 그 보장은 없으니까 현재로 봐서는 기준선 위에 있고 절한선 위에 있고 뭐 그러니까 뭐 나쁘진 않아요. 나쁘지 않으니까 계속 매수 관점으로 뭐 조정시 매수가 아니고 뭐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매수하고 전략이 뭐죠? 기준선 밑으로 안 내려가면 그죠? 계속 버틴다가 전략 1번이고요. 작전 1번. 아니고 지금 질문하신 거 보니까 지난번에 상승이 나타나서 이때 매도했거든요. 이때 매도했다. 라고 하신 거 봐서는 자주 매매도 가능하신 것처럼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RSI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 봐서 RSI가 아직은 71이니까 괜찮은데 주가가 좀 더 올라가다가 밀리면 RSI가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럴 때 재빨리 매도하는 것이 어떻게 되냐 싶습니다. 조정시 사고 싶다가 매수하고 싶다고 했는데 조정시 매수한다는 전략은 제가 보기에 좀 위험해 보입니다. 왜? 여기서 조정이 그냥 이렇게 돼서면 다행일 텐데 지금이 5라고 한다면 이게 5라고 한다면 5번 파동이 한다면 자칫 이게 이 조정이 5번 파동의 일부가 아니고 아예 여기가 끝, 5의 끝 지금이 A, B, C로 시작되는 첫 번째 하락 파동의 첫 번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시 매수를 한다고 해서 퍽 샀다가 잘못하면 하락 파동의 제일 상투를 잡는 리스크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오히려 저 같으면 내릴 때 매수가 아니고 오를 때 샀다가 조금만 더 오르면 지금 5번 파동에 좀 간당간당하기는 무섭긴 한데 오르면 샀다가 더 오르면 재빨리 팔고 아니면은 RSI를 보고 있다가 RSI가 밑으로 내려가면은 내가 산 가격과 불문하고 무조건 파는 이런 식의 전략을 권하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다가 많은 비중을 싣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죠? 5번 파동이니까 그냥 매수한다면 어떤 매수요? 타진 매수. 여기다가 원래 하나 머티리얼을 내가 100만 원짜리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한 2, 30만 원 정도만 살짝 그냥 재미로 담그어 보는 것이 소위 리스크 리워드 측면에서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이 아니겠느냐 싶네요. 14개의 종목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근 50분이나 더 들었습니다. 파동을 설명하다 보니까 길어지네요. 그렇죠. 파동을 설명하지 말고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궁리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편안한 휴식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내일 다시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